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준 건 맞죠. 2분기 실적 가이던스, 특별히 영업이익이 5조를 정확히 찍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높은 눈높이에는 맞춰주는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삼성전자 주가 포함해서 지수는 그 앞서 이미 곧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0포인트까지도 빠졌었지만 지금 그 낙폭이 10포인트보다는 약간 줄어든 상황인데요. 프로그램 쪽의 매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물 쪽의 움직임이 현물 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상황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각 지수와 수급 다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8포인트가량 빠진 1677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견조합니다. 489포인트. 시초가하고 비슷한 상황이 코스닥 쪽에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30분 정도 만에 1,50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선물을 2,500계약, 개인도 1,500계약 이상, 1,600계약 이상이나 팔면서 프로그램 쪽의 차익 거래가 이미 많이 매도 우위로 잡히고요. 전체적인 비차익까지 감안한다면 프로그램 쪽에서 2천억 이상의 매물이 약 한 30분 만에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1670선으로 지수는 훑에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시스도 이미 백어데이션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콘탱고로 올라오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거래소 내에서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동부화재가 2.8%,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그리고 현대해상까지 삼성생명과까지 모두 다 2%대 동참 내지는 3% 가까이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오늘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는군요. 그나마 또 조금 견조하다고 언급해드릴 수 있는 것이 화학 쪽인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1.5% 내지 3% 가까이나 크게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일부 다른 업종들, 자 70주 중에 한 명이죠. LG화학도 오늘 강보합으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움직임이고요. SK케미칼도 무려 3.7%나 뛰고 있습니다. OCI도 1% 가까운 상승, 호남석유도 1.3% 뛰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의 움직임도 참 눈여겨 보여지네요.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 더 좋아진다라는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2%나 뛰면서 85,6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악재를 털어내고 일어서는 효성입니다. 자, 반대로 조금 약한 쪽은 역시 금융 쪽, 오늘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그래도 보험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섹터의 어떤 충격은 조금 덜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유통 쪽 운수 장비 좋지 못합니다. 오늘 현대중공업도 1%가량, 그리고 모비스는 무려 2% 가까이, 현대차도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만이 또 올랐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번에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혹은 많이 꺼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건설도 작은 업종들은, 작은 종목들은 괜찮은데 큰 종목들은 역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서도 역시 대장주 포스코가 1.6%로 현대제철, 고려아연과 발을 함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역시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섹터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플러스 내고 시작했다가 77만 원 지금 살짝 깨지는 정도로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역시 약한 모습. 그나마 괜찮은 것이 이제 LG 이노텍과 삼성 테크인 정도이고요. LG전자도 주당 300원 정도 오르면서 어쨌거나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약보합 정도로 14만 8천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한솔 LCD도 어제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보합 정도로 주춤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 또 급락하네요. 3만 9천 원이 다시금 깨졌고요. 그나마 하이닉스가 장 초반하고 지금하고 조금은 견조하게 버티려는 움직임 정도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기대를 했었지만 예상을 많이 빗나가는 오늘 아침입니다. IT주에 대한 대응도 궁금하실 테고 외국인들은 또 언제 사주며 왜 이렇게 선물 쪽에서 많이 파는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하실 줄 압니다. 수급 특징주부터 체크해보는 시간 갖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대한 느낌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도 여전히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를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아서 돌기 시작하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주식시장에 있죠. 이것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친다면 관성의 법칙이 주식시장에는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조가 상승기조하일 때는 웬만한 악재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가고 야, 장은 또 가느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에 장이 반대로 꺾여서 하락 기준으로 내려가면 웬만한 호재성 재료에는 그렇죠, 장이 그 하락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세고 기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만 보신 분들은 야,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는데 국내 시장 왜 이러냐 이렇게 의연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오늘도 오르면 밀리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뉴욕 증시가 결국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한 50포인트 상승을 했죠. 하지만 장중에 17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가 그렇죠, 밀림에서 끝났다는 점이 부담감입니다. 반대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반대로 50포인트 하락했다고 칩시다. 근데 마이너스 17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돌면서 끝났다고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미 기조 자체가 국내 증시도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소폭 상승, 밀리는 상승은 국내 증시에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금주는 내일 옵션 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장에서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모 CF에서 음료수 CF였죠. 예전에 흔들어주세요 하는 CF가 있었는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도 심하게 흔들리는 장중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심하게 흔들어대니까 이론상으로 장중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고 다시 고점에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환매수해주고 이렇게 아주 얄팍한 단순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큰 낭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유지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자율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이 반등을 먹으려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절대 개인 투자가들이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선도 세력들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시장을 이끄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영역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지금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말씀드리기 앞서 또 미국과 국내 시장 상황 먼저 점검을 해드리고 나서 수급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미국이 어떻게 됐걸래? 국내 시장이 어제와는 또 전혀 다르게 아침 시초가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바로 하락 반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이제 외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주가 그래프가 머릿속에 적어도 종합진수는 입력이 되셔 있어야 됩니다. 거의 외울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국의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그려질 정도가 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보시면은 충분히 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여전히 하락 기조하는 말씀드렸죠? 2주 연속 2주 이상의 하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입니다. 장중에 170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되밀리죠? 왜냐하면 이 라인이 저항선 라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사 내일장에서도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 상승한다 하더라도 역시 상승에 따른 매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당분간은 이런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일 때 투자자분들께서 먹으려고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심값 벌러 들어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기둥뿌리가 다시 한번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선 해외 증시 봤으니까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시장 한번 보죠. 네. 어제 일본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약보합세, 소폭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일본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도 너무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하게 되면은 상승했다는 조정을 막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네.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일 경우가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하락할 경우도 하락에 따른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경우에 가격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경우 또 횡보하면서 기간으로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으로 반등을 주는 것이 더 좋죠. 근데 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2주 연속 수직 하락했습니다. 반등을 주는데 어제는 소폭 반등했는데 오늘도 반등은 또 미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니케이 시장도 올라갈 때마다 층층시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이 매물벽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시장에 강력한 힘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여건, 일본의 국내 경기 여건도 아직은 힘이 좀 부족한. 그러면 시간적으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1650포인트까지 갔다가 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야,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 혹시나 계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단기 매매도 두 번의 개파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한번 개파락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개파락이죠. 시초가 개파락했으니까. 결국 그래서 반등을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서 어제 반등은 그냥 자율적인 반등입니다. 이 반등을 먹으려서 한다면은 발빠른 투자자. 어제 개파락했을 때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장은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9시 샀다 10시에 팔 수가 있고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그러니까 초단기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은 단기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전략을 드리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쉬는 것도 아주 훌륭한 투자다 하는 말씀을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모레 금요일장까지 궁금한 점은 어제 시초가가 붕괴된다. 어제 시초가. 이게 1664포인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붕괴된다면 이거 1650도 붕괴될 것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찍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향후 주식시장은 시나리오, 뒤에 제가 항상 공란을 남겨놓습니다. 이 공란에 여러분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정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 여유롭게 접근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 올해는 여름휴가를 좀 더 빨리 갔다 오십시오 하는 말씀을 또한 그래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장도 투자 전략,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뭔가 좀 강력하게 베팅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오히려 현금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 들 수 있으면 한 절반 정도 이상은 확보를 하자. 변동성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기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은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죠. 어제 외국인들이 한 달 반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현물을 매도한 날이기도 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과연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물론 이들의 매수는 매도 규모보다는 상당히 이제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과 세력들, 기관과 외국인과 이들 세력들과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을 투자하시면 주식 투자만 하십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 해치성 매매를 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식을 1,000원 매수했으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또 1,000원어치를 또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지 단순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다. 야, 이제 장이 가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전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1위 종목으로 NHN,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CJ제일제당, KTNG를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일 매수 동향을 보면은 뭔가 그전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거 이탈하고, 다시 말해서 블루칩, 핵심 우량주보다는 옐로칩성 종목군들로 종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 그 옆에 오른쪽 편에 있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죠. 포스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를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은
1위부터 5위까지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거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이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 외국인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 장을 이끌면서 지속적으로 이들 종목을 연속적으로 살 수 있는 여부가 이 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위적인 매수라고 본다면 그렇죠? 오히려 장은 좀 더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핵심 우량주의 전일장의 매수는 다분히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패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블루칩보다는 그 후발 옐로칩성 종목군들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있는 모습이 전일장에서 포착됐다 하는 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핵심 우량주를 매수하고는 있지만 지수 관리성 매수의 유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이 전일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실리콘웍스, 평화전공, SK 브로드밴드, 태웅 모두 투어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테크솔루션, 하나투어, SK 브로드밴드, 네페스, OCI,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종목군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새로운 종목이 눈에 띈 것이 없었는데 어제장부터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새로운 종목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이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집중적인 매수는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도 종목 선별 매수세로 돌변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하는 점이 전일장 기관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전반적인 지수를 봤을 때는 일단 지수가 시원하게 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외국인도 지수와 좀 밀접하게 더 상관이 있는 블루칩 대신에 옐로칩을 드는 모습, 기관이 사주고 있긴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의 매수 움직임도 연속적이지 않고 다분히 일시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그래도 네. 어쨌거나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현대상선에 이어서 뭐 다음 주 월요일 포스코도 기다리고 있는 실적 시즌에 들어왔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실적이 좀 호전되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기관이 세게 사주지는 않겠지만 연속적으로 사주기만 한다면 그중에서 많이 사는 종목들 정도는 교집합을 찾아서 좀 사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관심을 가는 종목은 이 사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은 제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바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직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상승 전환이 된다면 예상에서 이 종목이 추저주가 될 것이라는 저는 예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시점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왜? 그걸 알려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것이 정확성이 지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 생각에 70-80% 이상의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50% 내외의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장에서도 물론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격언해 보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 실적치가 나오는데 사상 최대 5조 원의 실적이 5조 원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고 발표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발표가 되는 종목군들도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폭 올라와 있습니다. 발표되는 시점이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상되는 종목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순히 2분기 실적만 보고 들어갔을 때도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높은 시점. 이재광 상무께서는 고심고심하셔서 적어도 70-80%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때 종목 언급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뭐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좀 예. 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 또 장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각 또 다른 개별 특징주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러 갈 텐데, 그래도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네요. 어제 종가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면서 차이를 좀 보였었는데, 격차를 좁히면서 5포인트 안으로 낙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1680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1포인트 더 올라서요, 490을 한번 터치를 해주는군요. 외국인이 1,8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간은 커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시각 개별 특징주 조금 더 들어볼 텐데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내놓은 삼성전자 플러스 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까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 삼성전자부터 체크를 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올 2,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5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한 가운데 주가는 0.5%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순이익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이 나오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대신증권은 3, 4분기 유럽 재정위기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효성은 중공업 부문의 매출 정상화와 중국 섬유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2,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효성에 대해 2, 4분기 분기 단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1,651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4, 4분기에도 중공업 부문 선전에 힘입어 사상 최대 이익을 다시 경신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효성의 현재 주가가 해외 동종업체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설명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3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스플릿텍이 LED 시장 확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는 평가에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LED TV 부품용 원자재를 판매하는 에스플릿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31%, 71%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주가에 오늘 힘이 없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IT 대형주들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부품주 쪽은 조금 중소형 IT 쪽은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도 IT주가 꿈쩍도 하지 않는 시장. 이제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뭘 사야 좋을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삼성증권은 단기적으로 IT와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가 실적 시즌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IT와 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약 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전체 기업의 증가율 66%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주도주가 쉬어가기 흐름을 보인다면 매수세가 후발주자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산업재, 소재, 에너지 등 차기 주도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과 실적 개선 기대에 따라 저가 매수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현재 주도주의 단기 반등을 노리되 긴 호흡에서는 후발주자들을 공략할 만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다만 경기지표가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반등을 기대하더라도 목표는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설비투자 관련주, 국내 및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린 에너지 관련주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실적 시즌을 맞아 전방 산업의 실적에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 실적주의 단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요. 특히 대기업 설비 투자 후광 효과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LCD 장비 및 소재업체,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내 및 중국 소비와 관련된 유통, 음식료, 화장품 등 내수 관련 종목에 관심을 유지하되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재정 긴축 의지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나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 사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을 고려해 관련 종목의 순환매 전략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뭐뭐가 쉬어간다면, 그때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거를 보라. 하지만 눈높이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뭐뭇을 보되 단기적으로 보라. 뭐뭐 하되 이런 굉장히 조건적인 문장이 많은 것으로 봐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가능성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많이 열어두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히려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리포트 요약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55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약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 IT 쪽에 머리 싸매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다음 카페 투자클럽의 증권 아카데미에 있는 정양환 시사께서 시원하게 해답을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잠시나마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갖고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코너에 개장 전에 함께해 주셨던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인데요. 다름 아니라 이 시점이 이제 막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던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작은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지요. APS가 일단 IPS가 하나였고 또 다른 종목은 에이텍 솔루션이었는데요. 일단 IPS의 경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수주를 한 달이 멀다 하고 받아내는 그런 종목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별칭으로 삼성 장학생이라는 얘기도 해주셨었는데요. 역시 덕분에 2분기 매출 좋아질 것이고 3, 4분기까지도 이 같은 흐름 삼성으로부터의 어떤 수주가 계속된다면은 실적 개선세 기대해봐도 좋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인 14,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능한 매수가가 오늘 아침 나왔을는지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14,100원 정도면 괜찮네요. 14,000원 정도에서 사서 목표가 16,000원 정도까지 IPS 보셨거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었고 IT주들, 자동차주, 주도주가 거의 다 쉬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은 쉬운 종목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절가로 언급한 13,000원대 정도 하단은 빠지지 않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이 빠진다면 IPS 손절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13,000원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흐름이 돌파가 되길 기대하시면서 16,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IPS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금융업체죠. 에이텍 솔루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ED에 있는 그 리드 프레임도 요즘에는 만들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화학 소재인 도광판까지도 지금 진출한 상황이어서 LED T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에이텍 솔루션의 실적도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인 역시 26,200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에이텍 솔루션도 오늘 IPS처럼 떨어지진 않을까요? 주가 한번 확인해보죠. 26,050원이네요. 어제 종가와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28,000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29,000원 아주 초반대가 전 고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전 고점을 벗길 것까지는 일단 내다보지 않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기관이 조금 최근 들어서 한 며칠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IPS보다는 변동폭이 조금 있었었고 먼저 선반영돼서 한 5거래일 정도 양봉을 길게 뽑아낸 상황이라서 오늘 일단 조정을 한 번은 받아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먼저 호재를 선반영해서 끌어온 것 같은 에이텍 솔루션 손절 가격은요. 6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맞물려 있는 25,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의 신당 지점에 계시는 김엽 대리가 언급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귀신같이 오늘 보험업종이 상승하리라 예상을 하셨나 봐요. 동부화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금리 상승 얘기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아무래도 생보사가 금리 상승 시에 이익은 조금 더 나는 구조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실적 개선만 본다면은 손보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시면서 동부화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동부화재 2% 이상 오르고 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매수 가격을요 11선 정도인 37,600원 내기를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부화재 현재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39,500원이네요. 37,6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상 매입가보다 주당 한 2,000원 정도 더 높은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목표 가격도 1차적으로 한 42,000원 정도 보셨는데요. 지금 많이 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표가하고도 많이 붙어있는 상황,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이미 전고점은 뚫은 상황에서 오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부화재, 현대해상, 보험주 쪽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 전화 연결해서 추가 의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부화재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을 때는 오늘 그렇게 크게 움직이랴 싶었었는데 오늘 유일하게 상승 보여주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네요. 예, 오늘 손해보험 업종, 생명보험 회사들이 그 일부 증권사에서 그 업황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오늘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이 조금 더 몇 프로 빠졌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4%, 5% 더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그동안 IT 일변도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올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동부화재도 이제 전고점 이상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만 원대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 시각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은 사실 4만 원 이하에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번 일부라도 한번 가담을 해보시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4만 원 이상 가면서 한번 보험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홀딩하는 쪽, 그리고 4만 원 일시적으로라도 먹게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또다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고 한번 현금화를 시키시고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고 싶은 물량이 한 어느 정도 일단 가담을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전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한 37,000원, 6,000원 정도 와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가시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3만 6, 7천 원까지는 그래도 내려와야 좀 먹을 게 생길 것 같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포함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사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4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험업종 전반적으로 동부화재 포함해서 힘이 있으면 홀딩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반기 출구 전략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 IT 일변도에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보험업종 가운데 동부화재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유업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분 약간 늦게 들어가네요.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시작합니다. 실시간 투자 상담,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를 받거든요. 01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는 언제나 다음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지수의 변동은 크지 않은 가운데 1680 터치만 하고 다시 1677로 내려왔습니다. 종목 상담 전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삼성전자 좀 봐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예. 얼마에 사셨는지요? 2월 5일 날인가 79만 4천 원에 샀습니다. 79만 4천 원요? 예. 예. 상당히 조금, 지금 가격보단 비싼데, 비중이 혹시 많으세요? 한 20% 돼요. 네. 그래요. 20% 삼성전자 79만 4천 원. 지금 거의 한 80만 원 근처에서 사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7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러면 이걸 더 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죠? 네, 그래요. 오늘 기대가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일단 5조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나요, 영업이익? 글쎄, 증권사 직원이 더 사면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걱정이 돼요. 그냥 겁이 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정도 밑에서 한 번 더 오히려 조금 싸니까 반등할 거니까 밑에서 조금 더 사보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글쎄 거의 한 80만 원 근처에서 샀다가 77만 원이 깨진 걸 보고 계셔서 글쎄 믿음이 안 가서 손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주당 워낙 비싼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삼성전자 앞으로 뭐 올라 좀 갔으면 싶으실 텐데 일단 3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아침이라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해답 드릴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뭐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전기전자도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흐름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그렇게 등락폭이 심하지 않는 종목이라서 우리 개인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참 적합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뭐 높은데요. 그렇게까지 높다고는 저는 뭐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3분기, 4분기까지 가져가시면은 조금 수익이 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좀 무거운 종목 들어갔다가 뭐 단기에 승부를 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올라봤자 2%. 또 많이 내리면 2%, 3%, 많이 내리면 3%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간에 뭐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서 나는 이 종목을 매매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못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보면은 17만 4천 원대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고가가 87만 5천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3만 원대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73만 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70만 원대를 지지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너무 삼성전자를 사셔가지고 너무 마음을 급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84만 원 돌파는 보고 87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수가 만약에 한 1800을 넘어서서 1900을 넘어간다면 동종목도 90만 원 이상 간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손절가보다는 비중 축소가는 한 73만 원대를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 그런데요, 75만 원대 지지, 75만 원대 지지가 하루 이틀 나온다면 여기서 좀 종목이 좀 튄다면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증권사에서 어떤 일부 이제 분이 지금 정도에서 조금 싸니까 그리고 향후에 어차피 갈 거니까 조금 밑에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지금은 아니고 75만 원 정도대에서 확실하게 탁탁탁 두드려주는 그런 모습, 더 안 빠지는 모습,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75만 원 정도에서 나올 것 같다. 그 정도에서 뭐 더 담고 싶으시다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쭤보신 데 대한 해답은 지금 추가 매수가 아니고 75만 원대 정도에 조금 더 내려오면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쭉 지켜보되 75만 원, 73만 원 정도에서 그냥 75만 원도 쭉 흐르면서 주가가 힘이 없다. 73만 원에서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면은 73만 원에서는 뭐 종목을 완전 손절한다기보다 들고 계신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비중 축소를 얘기를 하십니다. 좀 긍정적인 쪽으로 위쪽은 1차적으로는 84만 원 얘기를 하셨고요. 2차적으로 조금 더 길게 삼성전자 보신다면은 87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 지수가 더 가면은 뭐 90만 원까지도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알았습니다. 예, 오늘 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세 국면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많거든요. 특별히 오늘 또 전화 주셔서 분위기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무거운 대장주 중에 대장주 들고 계시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시죠, 뭐. 차라리 종목을 갈아타는 게 낫겠네, 그죠? 그래요, 무거워, 그죠? 네. 지금 종목 갈아타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약세 흐름을 보이겠지만은 특히 지금은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있죠. 지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어떤 출구 전략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좀 출렁거리겠죠. 그럴 때 한번 또 일부는 매도를 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은 또 종종목은 또 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가 가야 삼성전자 주가가 가는 것도 맞을 텐데 사실 지수는 뭐 한동안 계속 박스권 얘기하고 종목별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걸 쭉 들어봤을 때는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특별히 이렇게 길게 갖고 가려고 삼성전자를 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아주 단타는 아니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전 저점, 쉽게 말하면 어제 저점이죠. 75만 6천 원 깨지면 여기서는 뭐 털고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이 만약에 급변한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만약에 급변해서 만약에 어떤 매도 물량이 출몰된다. 이럴 때는 같이 빠져나오는, 발 빠르게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죠.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팔고 오늘도 오히려 더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주지 않는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좀 많이 팔았거든요. 네. 어제 많이 팔았는데 또 일본 쪽에 또 증권사 계좌에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많이 팬다고 해서 많이 내려가고 또 물론 비중이 많죠. 외국인 비중들이. 근데 외국인 중에서도 좀 유럽계 쪽에서 좀 많이 조금 차익실 물량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한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나는 그냥 더 내려가면 말이에요. 좀 더 샀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네. 아니군요. 그죠? 예, 그래요. 아까 내려갔을 때는 아까 75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때 사라고 네네. 얘기하신 거 맞죠? 75만 원, 만약에 75만 원을 갖다 지지가 나온다면은 제가 지지란 얘기는 밑거리가 아니고요. 하루 이틀 정도 75만 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까지 내려간다면은 여기 지지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가격은 75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보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케이,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장주, 오늘 또 화제 중심주 들고 계셨는데 아마 오늘 저희한테 전화 주신 게 많은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그러고요. 네. 한 종목 더 안 해줄 거요? 어떤 종목인데요? LIG 손해보험? LIG 손해보험요? 네, 근데 길게는 못 해드리는데 괜찮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짧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 LIG 손해보험 얼마에 사셨는데요? 21,000원에 샀어요. 21,000원이요? 이거는 예. 잘 사셨네요. 그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래도요. 지금 25,000원인데 이거 얼마까지 보시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증권사 직원은 그냥 더 보세요. 하반기 되면 좋아지겠죠. 그러는데 벌써 산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3년 됐습니다. 3년. 그러세요? 3년 뒀는데 지금 25,000원. 그래요. 얼마 전에 26,000원 정도 갔었고 3년 동안 그때 또 팔지 말라고 그래서 또 그냥 그래요. 3년 동안 가장 많이 가본 가격이 한 3만 원대? 그 정도네요. 아이고 참. 그래요. 속상해요, 그죠? 네, 장기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LIG 손해보험 쭉 들고 있었더니 많이 오르지도 않고 네.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도 들고 있으면 오를까 이런 생각도 또 갑자기 드네요. 삼성전자를 오래 가지고 가십시오. 삼성전자를 오래 가지고 가시고 이런 또 조금 작은 종목들은 조금씩 차익실 하시면서 그런 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26,100원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25,900원까지 또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를 결국 돌파를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6,000원권역에서 힘이 없으면 올라오면은 여기서는 조금 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손절가보다는 만약에 지금 빠져나온다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 쉽죠. 오늘 밑골이죠. 24,700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자.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 났으니까 이럴 때 좀 챙기고 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좀 LIG 손해보험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고점이었던 26,100원, 26,000원대에서 힘없고 또 내려올 김이 보인다. 이 정도에서는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LIG 손해보험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은데 딱 한 분을 상담을 하고 종목을 2개밖에 못 봤네요. 자,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입니다. 계속해서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이게 그 잘만테크라고 있거든요. 네, 잘만테크요. 3D 테마 들고 계시는 거네요. 얼마에 예. 사셨어요? 이게 좀 비싸게 샀는데 9,500원이야. 9,500원. 이걸 언제쯤 사셨을까요? 그게 5월 중순쯤 샀을 거예요. 아, 5월 중순. 이미 3D 테마 막 이게 다 나오고 나서 조금 늦게 들어가신 셈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도탁해서 뭐 모르고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한동안 또 반등이 조금 있었는데 손절을 못 했어요. 네, 반등한 게 한 8,000원대 정도. 예. 예. 그때 지금은 또 뭐 손절도 할 그런 시기를 좀 넘었는 것 같아서. 네, 정확하십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 앞으로 어떤 이긴다는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리고 상담하러 한번 신청을 했죠. 네. 일단 산 시점도 약간 늦은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예. 반등을 해줘서 조금 손절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놓치신 것 같다. 쭉 흐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예. 얘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만테크. 네, 잘만테크는 회사 쪽으로 보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3분기죠. 3분기에 9억 9,200만 정도 어떤 적자를 기록했고요. 지금 1분기죠. 네. 2분기에 지금 한 2억 9,9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당기 순이익도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한 2억 8,700만 원 정도, 지금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3D 테마는 3D 테마인데, 잘만테크의 어떤 주력 사업은 뭔가 하면은 쿨러입니다. 쿨러가 거의 한 40% 정도 매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D 쪽은 매출액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테마로 들어가 있지만은, 동종목은 좀 힘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좀,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금 많이 지금 까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 종목이, 거래량이 없으면은 좀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지금 뭐 조금 강세를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가, 9,500원 같으면은 조금 높은 가격이죠. 현재 가격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반등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안 좋지만은 네. 또 한 번 또 바닥권에서 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제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고 네. 지금 좀 반등 나오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또 3테마의 어떤 그 종목들이 또 반등이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00원 권역에서는 조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8,000원 권역을 돌파를 했지만은 윗골을 달면서 계속적인 어떤 힘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8,000원 돌파 지켜 여부 보시고 8,000원 돌파 여부 8,000원에서 만약에 돌파 못 한다면은 일단은 뭐 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00원을 보시고 2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 보시는데 매수가까지 큰 반등이 일어나면은 아마 3테마들이 큰 반등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지금 뭐 마음은 아프시겠지만은 지금 좀 가지고 계시면서 8,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뭐 와이파이 사업까지 쿨러에 의해서 진출한다 그랬을 때 그때 반등이 있었었던 아쉽게도 그 반등 시점 한번 놓치신 거 있잖아요. 그 8,000원권대가 오기를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손절 가격을 뭐 제시하기에는 너무 먼 상황. 지금 손절은 할 수가 없고요. 예, 8,000원대 한번 놓치신 그 가격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그때 오면 정리하는 걸로 잘만테크에 대한 상담을 결론을 드려야겠네요. 예, 해답 어떠신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8,000원대 오면요. 그때 좀 아쉽지만 기회 다시 한번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LIG 손해보험, 그리고 잘만테크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0시 18분이 돼서요. 오늘 종목 상담 코너는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76포인트 정도입니다. 예, 어제 종가에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낙폭 조금 더 있었다가 뭐 내외로 낙폭을 좁혔다 늘렸다 하는 순간인데요. 프로그램이 약 한 3천억 조금 못 되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거의 한 2천억 정도 파는 와중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금 외국인과 프로그램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코스닥도 글쎄요. 이 정도 상승세로는 하락 반전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위태합니다. 일단 내일은 옵션 만기인데요. 6월 만기 이후에 들어왔던 매수 차익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매물화될 가능성 때문에 매도 우위를 점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영업이익 5조 나오긴 했었지만 삼성전자 비롯해서 IT주 모두 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장에서라도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뉴스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 5조 나온 것은 일단 시장의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립적인 분석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처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